지금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다는 그런 호들갑 가득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난리가 나고 있죠. 공개 1차부터 13개 국가에서 1위를 했고요. 5일차에는 총 41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K-POP 문화를 일본의 기업 소니가 미국의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점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냐는 반응이 공개가 되기 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실제로 제작을 맡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고요.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스태프들의 이름을 봐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거기에 한국인들을 포함한 다국적 스태프들이 모여있는 구도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일 합작이라는 건 다들 그냥 웃자고 하시는 얘기일 테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그냥 미국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잘 만든 작품일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K-POP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악귀들을 물리치는데 어쩌다 보니 악기랑 썸을 타는 멤버가 생기기도 한다는 솔직히 이런 설정만 들으면 황당하고 유치할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재료로 이렇게까지 높은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K-POP 데몬 헌터스의 중심 소재가 아이돌과 음악일 뿐 실제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전형적인 소년 만화식 배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하는 K-POP 아이돌이라는 소재 자체는 당연히 너무나 특이하지만 작품이 그 소재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는 전혀 특이할 것이 없는 기존의 소년 만화 문법에 있다는 얘기죠. 사실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거의 모든 설정들이 그렇습니다. 혼문을 둘러싼 싸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인 인기는요. 사실 소년 만화식 전투력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고 헌트릭스 멤버들이 그 빼앗긴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신곡을 준비하는 과정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련을 하거나 모험을 떠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무기 같은 것들은요.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전형적인 소년 만화물의 성장 요소죠. 거기다가 세대를 거쳐서 부모 세대의 의지를 계승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런 주인공을 돌보면서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있기도 한 스승님 같은 그런 요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K-POP 테마라는 이 독특한 소재만 따져보면 이런 걸 어떻게 말이 되게 만드나 싶겠지만 그 특이한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 구도에서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처럼 모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빚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런 방식 때문에 이 멋진 작품에 단점 아닌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보통의 소년 만화를 떠올려보면 그렇습니다. 소년 만화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설정과 세계의 법칙들을 우리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려면요. 그 방대한 내용에 맞춰서 단계별로 빌드업을 쌓아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과 회차가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20분짜리 TV 애니메이션도 최소한 한 시즌이 20화 정도로는 구성이 되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보셨던 것처럼 캐데몬은 장편 1회차로만 그냥 이걸 끝내버렸기 때문에 주요 주인공인 루미와 진우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서사는 사실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무기 외형이 바뀐다는 이런 부가적인 설정 같은 것도 따로 훌당 같은 걸 찾아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었죠. 사실 풀어놓을 이야기나 설정이 없어가지고 전개를 질질 끄는 경우는 봤어도 반대로 장대하게 쌓아놓은 설정을 그냥 순식간에 소비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그만큼 많은 거니까 이걸 해자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자를 넘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내용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장편 1회차만으로는 따라가기가 버겁고 상당히 아쉬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작품의 밀도가 높은 건 원래 장점이어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꽉꽉 눌러 담아 놓은 건 오히려 단점 같은 장점, 장점 같은 단점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정리하자면 캐데몬은 아직 이야기로 활용하기에는 살짝 낯선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K-POP 아이돌이라는 이 특이한 소재의 소년 만화의 틀을 입혀서 모두에게 익숙하면서도 나름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이렇게 판타지스러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면서도 나름의 현실적인 설득력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 특정한 밑밥을 깔아놓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요. K-POP 아이돌들이 사실은 악령을 때려잡는 테마 전사들임. 이런 식의 설정을 갑자기 우리들 앞에 들이밀어 버리면 거기에서 그럴듯한 설득력을 느끼실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예전 실제 사례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SM에서 실제 아이돌 그룹 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세계관을 내세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셔도 사실 그렇습니다. SM에서 새로운 그룹이나 신곡으로 무슨 세계관이 나올 때마다 사실 대부분의 대중들의 반응은 그랬잖아요. 그냥 이번엔 그런 컨셉이시군요 하면서만 봤던 게 그 지나간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의 아이돌 그룹도 그런 반응을 얻었었는데 갑자기 허구의 아이돌을 통해서 무슨 테마미녀 삼총사 같은 컨셉을 들이밀면 우리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몰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데몬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트로씬 정말 굉장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반도에서 무당들이 음악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해왔던 건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해온 존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너무나 현실 기반에 있는 상상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과의 접점이 이야기 속에 생겨버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도 듣고 보니 그렇네? 진짜 무당들이 뭔가를 음악으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더하면서 각자의 상상력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적인 공간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허구의 세계관에 나름의 현실적인 근거를 부여하면서 한국의 대중가요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현재 K-팝이 보여주고 있는 저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그 짧은 인트로 시퀀스 안으로 한 번에 설명하고 모두에게 납득시켜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에 담겨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의 밀도를 보면서부터 이거 그냥 K-팝으로 한철 장사하려고 대충 만든 작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을 자세히 보면은 무려 이박사 선생님 버전의 신라의 달밤이 작중에 삽입되었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나는 신라의 달밤을 들은 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에 나온 건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헌트리스 멤버들이 매니저 바비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전용 벨소리로 설정을 해놓은 게 바로 신라의 달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왜 하필 신라의 달밤이었을까를 또 찾아보니까 말이죠. 대방과 더불어 가요계의 선풍을 일으킨 현인씨의 신라의 달밤입니다. 이 곡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가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해방 직후에 발표를 하면서 한국 대중가요의 시작을 알렸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함께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18번으로 남아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압축해서 보여줄 만한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공식 OST를 찾아보면 조커스의 오솔길이라는 그런 곡이 수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곡이 발표된 1970년대 초반은 포크와 밴드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트로트가 대부분이었던 한국 대중음악계에 중요한 분기점이 생겨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감독이나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이 곡을 수록한 이유를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요. 아마 이 역시도 한국 대중음악사의 주요 분기점을 다룬다는 의도에서 수록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3인조 그룹의 역사를 훑는 그 인트로 장면에서 해방 직후 시점의 3인조 그룹으로 등장했었던 분들은 아마도 킴 시스터즈가 모티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요. 나중에는 미국 본토에 너무나 유명한 에드 설리반 쇼까지 출연을 하실 만큼 K-팝 미국 진출의 조석을 닦아놓으신 그런 대선배님 그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설정의 여기저기를 다 둘러봐도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한국의 대중음악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기점들이고 또 작품은 그런 기호들에서 현실성을 빌려와서 자신의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제작사가 만든 작품이니까 최소한 평타 정도는 치겠지 정도의 기대감만 가지고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게 장르랑 유머 코드가 유치함을 표방하는 B급에 찍혀 있어서 그렇지 만듦새 자체는 그냥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에도 버금가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들었다가 진짜 인트로에서부터 깜짝 놀라면서 봤고요. 지금 인터넷에 호작도니 1월 오봉도니 각종 문양이니 이런 작품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파다 보면은 할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보다 워낙 방대한 텍스트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잠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쓴 이 내용에도 혹시나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틀렸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보충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